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전현선님, 원혜인님, 가즈앙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LABD를 익절했습니다. LABD가 장중에 막 7% 가까이 폭등하고 할 때 잘 익절을 했고요. 그동안 변동성 견디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LABD를 익절하면서 곧바로 BNKU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글을 올렸을 때만 해도 BNKU가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길래 어차피 나는 오늘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다. 지금 들어가야겠다 하고 과감하게 들어갔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심지어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제가 글을 올린 시점에 바로 들어가신 분들은 4%에서 5%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요. 뭐 지금 당장 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분 좋은 출발이고요. 그리고 며칠 전 최저점에 새롭게 매수해 들어간 SOXL도 현재 다들 좋게 수익 보고 계실 텐데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 그리고 엔비디아 이야기 그리고 제가 왜 굳이 지금 다들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불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은행 섹터에 그것도 BNKU라는 레버리지 상품에 매수를 들어갔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약간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평소 저의 투자 스타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을 뒤흔든 건 노동부에서 발표한 공식 고용보고서였습니다. 고용 수치가 말도 못하게 높게 나와버린 거예요. 예상치가 18만 7천이었는데 무려 35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시간당 임금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실업률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고용지표에 채권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최근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이쯤 돼서 드는 생각이 이래서 파월이 FOMC에서 그렇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한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어제는 어쩔 수 없이 채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에선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번에 채권이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고용 수치가 높게 나와도 시간당 임금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해줄 여지라도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 시간당 임금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저의 뇌피셜도 약간 섞여 있으니까 감안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우선 아셔야 할 게 이번에 주당 근무 시간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34.1이 나왔는데 이건 과거 불황기 수준의 수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이면 근무 시간 적당히 괜찮다는 평가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8시간 주 5일 일을 했을 때 40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34.1시간이 나왔다는 거죠.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7시간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선진국 기준으로 갈수록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 어쩌니 그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과거 불황기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결국 나쁜 날씨에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왜냐면 미국이 이번에 영하 몇십 도까지 떨어지면서 엄청 추워서 눈도 많이 내리고 차들도 운행을 못할 정도였거든요. 기온이 너무 내려가니까 테슬라 같은 전기차는 아예 작동도 안 된다는 등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보고서를 봐도 나쁜 날씨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58만 명이거든요. 분명 주당 근무 시간 축소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날씨가 안 좋아서 일하는 시간 자체는 좀 줄긴 했는데 그렇다고 또 월급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까버리면 이게 또 너무 좀 그렇거든요. 이게 사실 사람 사는 곳이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합니다. 사실 한국도 그렇잖아요. 뭔가 일이 생겨서 1시간 늦게 출근한다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때 그걸 그대로 막 다 근무 시간 칼같이 체크해 가면서 야 너는 이때 1시간 근무 덜 했으니까 이번 달 월급에서 이 정도 빼고 지급할 거야. 뭐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그런 정없는 회사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좀 발휘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의 호의를 막 대놓고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미친 직원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급여도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정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아침에 차 시동 거는 문제라던가 앞유리에 눈 쌓인 거 치워야 되고 또 길도 많이 막히고 하니까 출근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 퇴근 시간도 어느 정도는 회사들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뭐 예를 들면 원래 같았으면 6시까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회사인데 요즘 날씨도 너무 안 좋아서 집 돌아가는데 차도 막혀서 한참 걸릴 테니까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세요. 뭐 이런 식의 융통성을 발휘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쁜 날씨의 영향으로 일하는 시간 자체는 좀 줄었는데 그렇다고 급여 지급을 일일이 다 깐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이번에 좀 높게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 보고서에서 보면 풀타임 직원은 오히려 죽었는데 파트타임 직원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나쁜 날씨 때문에 워낙 도로 상황도 안 좋았었다 보니까 회사 근처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그래도 어떻게 통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집이 너무 먼 직원들은 아예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생겼을 수 있잖아요. 특히 막 차 시동도 안 걸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출근을 못하게 된 인력들의 대체 인력을 뽑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저렇게 파트타임 직원의 숫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급하게 구하려면 임금을 평소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급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어제 채권의
엄청난 하락에도 다행히 나스닥 증시는 좋게 상승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그 전날 장후에 실적 발표를 했던 메타와 아마존이 좋은 실적을 내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이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전 세계가 지금 AI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추세라고 말하면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다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거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 실적도 상당히 자신감이 있구나, 잘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 심리가 퍼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MD랑 TSMC의 상승폭도 컸는데요. AMD는 엔비디아의 대체품으로 부상하며 같이 꼽살이 껴서 좋게 상승을 했고요. TSMC는 엔비디아의 칩을 주문받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당연히 같이 잘 나갈 수밖에 없죠.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도대체 왜 지금 상황에 BNKU에 들어갔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몰빵은 아니고 분할로 들어갔고요. 어제 채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흔들렸는데도 은행 섹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커뮤니티 글을 올릴 때만 해도 꽤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보단 덜 빠졌어요. 이게 좀 더 크게 빠질만 하면 자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서 약간 긍정적인 측면을 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확인하느라 어제 멤버십 커뮤니티 글을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올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파월 의장이 CBS의 60 Minutes 60분이라는 제목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예정이 되어 있어요. 라이브는 아니고요. FOMC 바로 다음 날 녹화를 이미 끝 마쳤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이슈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지역은행들은 괜찮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예정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자 예측이긴 하지만 저는 파월이 적어도 은행 관련한 질문들은 무조건 좋게 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좋게 말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불안불안한 상태인 게 맞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근데 안 좋아도 좋다고 말을 해야만 되는 입장이에요, 파월은. 왜냐면 은행이라는 게 그래요. 은행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예금자들이 불안함을 느껴서 동시에 돈을 출금해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은행 망하니까. 그래서 파월은 대중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준 의장인 파월이 은행 지금 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 연준이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이딴 식으로 어설프게 자신 없게 얘기해봐요. 지역은행들 또 와르르 무너지고 다 같이 죽자는 거지 진짜. 그래서 파월은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파월이 대중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또 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고 상업용 부동산 이슈도 더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누굴 탓할까요? 파월을 탓하겠죠. 저 인간이 연준 의장으로 있으면서 무리하게 금리 계속 쳐 올리더니 결국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진작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좀 좋아.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파월도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좋게 발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작년 3월에 은행 위기가 터지고 난 이후에 파월이 은행 관련된 질문들을 받았을 때 단 한 번도 은행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건 제가 방금 말했던 첫 번째 이유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를 굳이 또 찾자면 이게 뭐 심각한 FOMC 기자회견 이런 게 아니고 CBS에서 방영하는 TV쇼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좀 더 본인의 좋은 이미지 구축을 위해 본인의 업적을 좀 더 유리하게 포장할 확률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BNKU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또 슬루스라고 해서 연준이 은행 고위 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경우 은행 섹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행 섹터가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은행 섹터는 반도체 섹터와 더불어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몇 안 되는 섹터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폭락한다면 과감히 추가 매수를 더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그럼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